안녕하세요, 몽골아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2025년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하고 기록의 쓸모와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2025년 다이어리를 어떻게 쓸 건지 간단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추가된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 블랙 저널은 보여드렸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때 보여드린 거 외에도 이제 약간 간헐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쓰는 애들도 있고 거의 매일 쓰는 애들도 있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지금도 거의 매일 일상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얘가 이미 이제 데일리로 쓰고 있고, 그때 선물 받았던 몽블랑 다이어리를 너무 고급이라 뭘 써야 될지 약간 애매했었는데, 제가 그 미도리 다이어리 중에 3분 일기라는 노트를 보게 됐는데, 그 3분 일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수기로 날짜를 적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칸이 한 3칸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끔 약간 굵은 선이 그어져 있어요. 3분의 1 크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3분의 1에 이제 자기가 수기로 날짜를 적고,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재미있고 긍정적인 일들을 찾아보는 일기 컨셉이래요. 그래서 하루의 일기를 3줄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3줄 크게 한 3등분 되어 있는 거에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일,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목표를 기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조금씩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노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몽블랑 만년필로만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잘 적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날은 긍정이 엄청 길고 어떤 날은 부정이 조금 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적고 있는데, 매일 적다 보니까 이게 과연 1년을 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페이지가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를 정리하고 이 하루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 하루를 겪고 나서 다음날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를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짧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3분 일기라고 했는데 짧게 쓰다 보니까 부담이 없고, 그래서 그냥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간단하게 적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얘가 워낙 줄도 칸도 좀 굵고 해서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3분 일기로 매일 쓰고 있고요. 기록을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포맷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블랙 저널인데, 원래는 표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 심심해 보여가지고 제가 포인터뷰에서 샀던 스티커로 이렇게 표지를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도 제 채널 로고 인 스탬프를 찍어줬고요. 이 안에도 이렇게 좀 꾸며줬는데 약간 번졌네요. 이게 도미넌트 인더스트리의 잉크 모양 스탬프인데, 그걸 찍어가지고 흰색으로 이렇게 잉크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해봤어요. 사실 흰색 잉크는 없죠. 은색이에요, 은색.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쭉 나오고, 뭐를 이제 썼는지 쭉 목차를 작성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흰색, 금색, 은색으로만 쓰고 있고, 2024년을 회고하는 거랑 이제 2025년에
뭐 달별로 크게 있는 내용들 쭉 적고, 뭐 샀는지도 적고, 제가 그때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운세 뽑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뽑기 나온 거 여기다가 넣어놨고, 뭐 할 일들, 뭐 샀는지 뭐 이런 거 적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루에 뭘 많이 못하는데 일단 뭘 해야 되는지 쭉 적고, 이때 한 건 체크하고 못한 건 또 옆에다가 해야 된다고 남겨서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블랙 저널인데, 블랙 저널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전년도를 회고하고 올해에 크게 이제 그 연도 그 월별로 무슨 일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뭐 그걸 성취했는지 이렇게 체크해가는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했고, 그리고 올해에는 제가 조금 물건을 덜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소비 기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 초에는 조금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이게 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조금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소비를 조금 하게 됐는데, 이외에는 이제 조금 정리를 더 많이 해서 약간 물건을 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트래킹도 여기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서점 사이트에서 이제 한 10만원 이상 책을 구매하는 바람에 이 다이어리를 받게 됐는데, 회사에서 업무용 다이어리를 쓰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게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쓸 수 있는 구성이어가지고. 근데 회사에서 다이어리를 나눠줘가지고 얘가 이제 용도를 잃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감사일기나 뭐 스크랩 같은 용도로 쓰자. 그날 만약에 종이가 생겼거나 하면 그런 것들 붙이면서 감사일기 같은 걸 쓰자. 뭐 이런 용도로 쓰려고 갖고 왔고, 아직 그 용도로 빽빽하게 채우진 못했지만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생기는 종이들 갖고 이렇게 다꾸 같은 것도 하고,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찾아서 한 줄이라도 쓰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마스 만집을 사고 받은 건데 위클리 플래너예요. 그래서 기왕 받은 거 쓰자 해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워낙 쓰는 게 많으니까 조금 덜 쓰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한 줄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에 몰아서 쓴다기보다 그냥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못 쓴 부분은 그냥 미련을 갖지 않고 비워둡니다. 나중에 그림을 그리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고, 원래 쓰고 있던 것들은 워낙 매일매일 쓴다기보다 조금 간헐적이어가지고 거의 매일 쓴다 싶은 애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추려지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쓰는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의 쓸모와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희 남편이 제가 이 노트를 만들어주면서 기록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노트를 만들어줬는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남편한테도 이런 기록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제가 그냥 선물을 해준 건지, 그 과정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주면서 남편의 기록 생활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니까 10월 13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남편이 좀 눈에 띄게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일단 남편이 이렇게 약간 주기적으로 기록을 이렇게 하는 거는 회사에서 업무일지 쓰는 거 외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꿈노트라고 얘를 이제 명명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건지 여기다 막 아이디어를 풀다가 이제 그 노트가 늘어났잖아요. 얘도 생기고 그리고 그 트래블러스 오리지널 사이즈의 노트도 생기고 하면서 이 노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 노트들의 목적을 구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아이디어, 가사 쓰고 아이디어 정리하는 노트로 쓰고, 얘는 스케줄링 노트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약간 일기 노트 같은 게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노트의 기능을 분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신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록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둘 다 기록을 하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저희가 이제 1월 초에 병원에 가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둘 다 노트에다가 쓴 거예요. 내일에 할 일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가는 거를 적어놓고, 근데 다음날 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춥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룰까 했는데 둘 다 이제 노트에다가 할 일로 그 병원에 가는 걸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찍찍 긋고 못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기록이라는 게. 게다가 남편은 그 할 일을 약간 게임 보상 시스템 같이 설계를 해놔가지고, 처음에 설정해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설정해놓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여기 있다. 이제 할 일을 쭉 적은 다음에 50% 미만 달성하면은 까만 색깔 스탬프를 찍고, 75% 이상 달성하면 이 빨간 색깔 스탬프를 찍고, 100% 달성하면은 이 금색 스탬프를 찍겠다. 이렇게 무슨 보상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일을 쓴 다음에 한 거는 이렇게 긋고, 최종적으로 50% 달성했을 때는 이렇게 찍고, 이걸 보더니 금 배지가 받고 싶다 하면서 막 이거를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배지를 받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다음날도 이 동기가 부여돼서 난 금 배지를 받을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애써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비슷한 감정이 있어서, 이미 적은 거에다가 안 했다라고 표시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둘 다 이제 무리하게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날씨도 너무 춥고 꼭 그날 가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병원에 간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간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때 쇼핑을 하자, 외식을 하자 이래갖고 여러 가지 다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할 일 목표에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한 5시까지 밖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감기가 온팡 걸려가지고, 남편은 지금도 골골거리고 있고 저는 조금 나아가지고 조금 상태가 남편보단 나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록이라는 게 사람을 되게 실행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있고, 약간의 실망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그걸 하려고 하는 약간 강박적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록을 하는 것이 사람한테 어떤 성취감도 주고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실현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이거를 조금 마음을 비우고 융통성 있게 이건 못했지만 이건 뭐 다음에 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하지를 못하면 이거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약간 몰아붙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라는 것이 나를 좀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관리하고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되게 좋은 건데,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이걸 꼭 해야 해 하고 나를 너무 몰아붙이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작용도 좀 있긴 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대체로는 장점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일단 적으면 하게 된다라는 게 일단 되게 큰 장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의 부작용은 못하게 됐을 때 약간의 죄책감이 든다는 거, 나한테 약간의 그런 찝찝함 같은 게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적는 것들을 약간 만만한 거 있잖아요. 아,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거를 좀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 한 100% 도장을 딱 찍으면 되게 만족감이 큰 거죠. 근데 사람이 뭔가 시작을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운동 5분만 하겠다라고 적어도 5분 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집에 약간 집돌이 집순이라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링피트를 샀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가지고 할 수 있는 링피트를 샀는데 그 링피트 막 5분 하겠다 이렇게 적어도 그것도 못한 날이 있네요. 근데 대체로는 이거를 키기만 하면 5분 이상은 해요. 거의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금 도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막 이걸 못했다 이러면은 누워있는 고양이를 빨간색 스탬프로 찍었는데 옛날에는 이 스탬프가 너무 귀엽고 이뻤는데 그래서 이거를 고른 건데 이제는 이 고양이만 보면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깐족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안 받기 위해서 자꾸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기록을 하면은 조금 더 자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조금 몰아붙이는 경향이 생긴다. 그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막 관리를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았는데 남편이 일기를 쓰면 제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여기 드러나 있어요. 되게 재밌죠? 남편의 일기를 보다 보면 남편이 갖고 있는 채널의 구독자 수랑 제 구독자 수가 막 적혀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이날은 좀 힘들어 했다든지 뭐 이날은 되게 좋아했다든지 이런 감정의 변화 같은 것들 과거를 조금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막 제가 막 되게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기뻐했으면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서 아 내가 고라니가 힘들어하는 걸 공감 못하고 나 좋은 것만 너무 생각했구나 하고 반성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뭔가 자기 반성, 자기 회고의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못 느꼈던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친구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좋은 티만 냈구나 하면서 좀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런 성과 트래킹도 되고요. 그리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느꼈던 것보다 되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래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좀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처음에는 이 노트를 이제 받고 나서 자기가 좀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막 적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딱 이 노트에다 아이디어를 쓰려고 이렇게 펼치다 보면은 다른 부분도 다른 페이지도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너무 싫었대요. 보통 기록의 효능 중에 감정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자꾸 그 상황이 떠오르고 자꾸 뇌에 각인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을 그냥 지우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이제 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 어떤 컵에다가 이제 흙을 퍼놓고서는 이게 인생에서 일어난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이렇게 퍼내면 깨끗하게 안 퍼내진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물을 계속 그 컵에다가 따라 부으면 이게 푹 하고 올라오면서 안에 있던 흙이 다 빠져나오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깨끗한 물만 남는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기록도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도
좋은 일들, 기뻤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많이 적다 보면은 나쁜 일들이 약간 없어지는 느낌? 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기록을 할 때도 좋은 것들만 많이 남기려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조금 유쾌하게 웃을 수 있게 적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맞는 말 같다.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좀 좋은 내용들을 더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가 있다. 왜냐면 좋은 일들, 감사할 만한 일들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되게 좀 뭐랄까, 현재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번 돌아보게 해주고, 또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런 성과, 성장 트래킹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구나 라는 거를 조금 깨닫고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 같고, 또 조금 자기 관리가 된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에 조금 더 명료해진다?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가 조금 더 선명해진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약간 상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미래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이렇게 꿈꾸면서 그 꿈꾸는 미래가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현실의 시름이 좀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맞는 말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노트를 여러 개를 갖게 되다 보니까 남편도 그 노트를 약간 목적별로 나누어서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이제 기록 생활을 거의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이 노트를 생각할 때는 할 일들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이 노트를 쓸 때는 오늘에 있었던 일을 조금 좋았던 부분들을 더 이렇게 선명하게 끄집어내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이 노트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채널의 아이디어들 적으면서 그 생각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실행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금배지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적으면 무조건 하게 된다고. 저희 남편 약간 AI 같은 기질도 있어가지고 진짜 입력하면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쇼츠에 올릴 그림들 그리면 이렇게 자기 노트에다가 데코용으로 붙여요. 여기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기록 생활을 조금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2025년 처음 시작하면서 다이어리를 이렇게 예쁜 거를 다들 하나 이상씩 구매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기록 생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저의 기록 생활과 남편의 기록 생활을 소개하면서 기록을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기록 생활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